안녕하세요. 돈고민 극복 중의 돈파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인생의 터닝포인트 같은 경험이 있었나요? 개인마다 또 다르겠죠. 제 생각엔 터닝포인트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변화가 눈으로도 보이고 그걸 넘어서는 관점이죠. 관점이 바뀌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 첫 번째는 예뻐하던 강아지가 진짜 어이없게 죽었거든요. 그걸로 큰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정말 슬펐어요. 진짜 눈물이란 게 나올 줄 몰랐었거든요. 그 이후로 다른 강아지들이나 생명체에게 잘 대해주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집안에 개구리나 사마귀 같은 게 들어왔다면은 죽이지 않고 방생시키는 거. 물론 파리랑 바퀴벌레랑 모기는 잡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에게 부탁한 거였지만 도박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게임과 유흥도 있었지만 이 도박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도박에 얻을 수 있는 쾌락의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순간이 바로 도박을 통해서 큰 돈을 쉽게 벌었을 때라고 생각해요. 드라마 카지노의 정석우 캐릭터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을 돌처럼 벌었어야 하는데 말이죠. 도박이 알려준 건 돈의 무서움, 자본주의에 대한 무서움을 느꼈었죠. 그리고 부작용도 있었거든요. 다른 분들에 비교하면 약하나 도박을 했었던 만큼 쾌락의 정점을 찍어봤기에 웬만한 자극으로는 삶의 만족이 안 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작용도 생겼네요. 세 번째는 가족들에게 도박 커밍아웃 이후 서울 상경한 거예요. 일단 지방은 정말 확실히 좁다. 사람이란 게 정말 견문이 중요하구나. 나라는 사람을 우주로 봤을 때도 참 하나인데 이 서울 도시 빌딩 속에서도 난 정말 작구나라는 걸 느꼈었죠. 서울 지하철 풍경도 참 느낀 것이 많았어요. 늦은 시간에 퇴근하면서 눈 감으신 사람들, 책을 읽는 사람들, 머리 아픈 것을 도파민으로 치유하는 분들을 보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답니다. 그리고 고시원 살면서 돈의 중요함을 정말 또 느꼈어요. 네 번째는 오늘 주제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회생입니다. 빚이 있었을 때와 회생 이후의 삶은 확실히 달라요. 빚, 즉 채무죠. 채무에 의한 부담이 덜어지다 보니 삶의 체감이 조금 큰 것 같아요. 일단 개인회생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회생은 본인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있을 때 가진 빚을 탕감, 즉 빚과 이자를 줄여주면서 이 빚을 받아야 할 사람들, 즉 채권자에게도 큰 손해가 되지 않게 국가가 가운데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진행 과정 절차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게 잘 되어서 법원이 개인회생 오케이 하고 개시 결정이 떨어집니다. 개시 결정이 떨어지면 로펌 직원이 웬만해서 알려줄 거예요. 한 달에 얼마씩 몇 개월간 편제하셔야 합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채권자 집회에 나가는데 집회에 가면 판사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회생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주의사항 등 듣고 나오면 됩니다. 아무튼 채권자 집회가 끝난 후 본격적인 회생이 시작됩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제 또래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동병상련이었어요, 완전. 그리고 덧붙이자면 저는 회생 법원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완전 우물한 개구리였네요. 아무튼 개인회생이 끝나면 다시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빚은 뒤끝없이 청산되고요. 내친 김에 개인회생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원금과 이자가 탕감이 돼요. 유튜브에 영상들을 좀 봤었어요. 원금 탕감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적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아예 탕감이 안 되고 이자만 전액 탕감되는 것도 있었고 각양각색이더라고요. 탕감 기준이 뭘까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법무법인이 대행하여 처리하는 능력과 회생법원에 있는 사람들, 판사님들이나 변호사님들이겠죠. 그분들이 다양한 만큼 신청하는 내용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를 거라고 봐요. 두 번째는 추심 전화가 오지 않아요. 개인회생 신청 후 진행이 되면서 국가가 탱커 역할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저도 가끔씩 왔었던 추심 전화는 정말 귀찮고 스트레스였어요. 그냥 빨랑 돈 갚으세요 이건데 참 여러가지 꾸민말 미사여구를 붙여서 하더라고요. 물론 추심하는 입장에서도 힘드시겠지만 받는 입장에서도 정말 피곤하긴 해요. 그리고 3금융권 사채는 안 해봤지만 불법 추심도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사례들을 좀 인터넷으로 좀 봤었는데 제가 그걸 겪었다고 생각해보니 정신이 좀 아찔해지는 순간이에요. 세 번째는 이로 인해 마음과 체력의 여유가 어느 정도 생겨요. 쉬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달 돈을 어떻게 막을까? 이 친구, 이 형님, 이 동생분에게 빌려볼까? 아니면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빌려볼까 고민하기도 했었죠. 또는 리볼빙을 할까? 아니면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을 받을까? 이러기도 했었죠. 진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이 고민에서 해방되니까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딱 한 달 이만큼 내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개인회생 단점도 존재해요. 신용카드를 못 쓰니 할부도 못하고 대출을 못하죠. 씀씀이가 크셨던 분들, 특히 사치를 할부로 많이 한 사람들은 금단 증상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저희같이 빚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페널티는 간지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저희 남자들은 병장 때 떨어지는 낙엽을 조심하라는 말처럼 사고가 나서 갑자기 큰 돈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 온다든지, 갑자기 도박을 다시 해버린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사치를 부린다든지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통도 안 되고 신용카드도 되지 않으니 최소한 사리면서 살아야 하죠. 영상 처음에 터닝포인트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생을 한 이후에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삶이 윤택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진리언의 궁극기를 쓴 것처럼. 그리고 여담으로 소득이 있으신데 빚이 좀 있다면 국가에서 도와주는 제도를 이용해 보시라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이죠. 생각보다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친구들도 개인회생에 대해 물어보니 파산만 들어봤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처방전이 다를 수 있으니 제 의견은 참고로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회생 이후에 이 마음을 정말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메일 주셔도 돼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